가족 드라마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소박한 일상이 반복되는 곳. 김은숙 65살의 이 여인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거친 손과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서울 올라가셔야 해요. 제 결혼 얘기 때문에요. 아들 민호의 말에 은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 그곳에는 자신을 반갑지 않게 여기는 시누이 박말순이 있었거든요. 68살의 말순은 언제나 은숙을 시골 촌부라며 무시해왔습니다. KTX에서 내린 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역의 복잡함 속에서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았죠.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높은 빌딩들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시골에서 올라오셨네요. 말순의 첫 인사에는 반가움보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림으로 며느리 될 사람 집에 갈 건가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요. 은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말순의 핀잔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의 예비 며느리 집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은숙의 농촌 생활을 조롱하듯 이야기했고 상대방 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게 예의인가 봐요. 말순의 독설이 이어졌고 민호는 어머니를 감싸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은숙의 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낡고해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작은 아기의 모습. 그 순간 은숙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은숙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은숙은 말순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된 말순의 독설은 계속되었어요. 시골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촌스럽고 은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벌써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말순의 계략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며느리 될 수진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우리 시골 시어머니가 좀 무식해서요라며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핑계로 은숙을 깎아내렸거든요. 수진의 어머니는 점점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네요. 민호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수진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시대에 농사만 지으며 사는 분과 인사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네요. 말순은 그 자리에서도 제 시누이가 워낙 시골스러워서 죄송해요라며 은숙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했어요. 은숙은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들의 결혼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의 독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민호 결혼이 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시골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밤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골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더 잘해볼게.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숙이 서울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핀잔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며느리 집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고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럼 잠깐 내려가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말순의 차가운 말에 은숙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가웠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은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흙냄새와 조용한 적막감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한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은숙 씨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편지를 열어본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숙 씨,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은숙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아이가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당시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김 원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김 원장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40여 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자신의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편지를 꼭 움켜쥔 채 은숙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우리 아이를 꼭 찾아내고 말겠어.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숙의 표정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온 그녀는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순의 핀잔도 며느리 집의 차가운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말순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언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순의 질문에 은숙은 당황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은숙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신우이였거든요. 며칠 후 말순은 은숙이 몰래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 원장님을 아시는 분 없나요? 은숙의 간절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말순은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은숙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를 발견했죠. 편지를 읽은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부끄러운 비밀이 있었다니. 말순에게는 이것이 은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은숙 언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말순이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언니가 젊은 시절에 숨긴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순의 폭탄 발언에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둘째 아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나나 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호의 질문에 은숙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홀로 남겨진 채 끝없는 자책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은숙은 결국 혼자서라도 아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거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말순의 질문에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은숙은 옛 병원이 있던 자리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그곳에서 오래된 약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약사 할머니는 김 원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약사 할머니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이 이야기일까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은숙은 김 원장의 아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기록을 남기셨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러던 중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가문의 수치를 더 이상 들춰내지 마세요. 말순의 협박에도 은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아이를 찾는 게 무슨 수치야?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요? 민호 결혼은 어쩌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은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웠거든요. 마침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 원장의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간호사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 정말 예뻤어요. 윤 씨 성을 가진 가정으로 보내졌는데 부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 할머니의 증언에 은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었어요. 윤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자는 고요할 정자였어요. 그 순간 은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거든요. 부산행 KTX 안에서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과연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은숙은 윤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4살의 윤정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어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몇 년 전 양부모를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정 씨이신가요? 은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은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얼굴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윤정의 의심스러운 표정에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던 은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신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운영하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급히 닫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제 친어머니신가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았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윤정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있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평생 품고 살았던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왜 지금 와서 나타나세요? 정이야. 은숙이 손을 뻗으려 하자 윤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양부모에게서도 상처를 받으며 자란 윤정에게 친어머니의 등장은 또 다른 혼란이었거든요. 나도 너를 그리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은숙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윤정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워하셨다면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카페를 나서는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찾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은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말순이 가족들에게 윤정의 존재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것이죠.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말로 우리에게 누나가 있는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윤정이라는 아이가 너희들보다 먼저 태어났어. 그럼 왜 우리만 키우시고 그 아이는 버리신 거예요? 정호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은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말수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벌써 며느리 집에서 우리 집안 이야기가 다 퍼졌다고요. 결혼은 틀어졌어요. 실제로 수진의 집에서는 결혼을 재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사가 있을 줄 몰랐어요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말이죠. 민호는 절망에 빠졌고 정호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그런 중에 윤정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 아이인가요? 윤정의 등장에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말수는 윤정을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아니, 이 나이에 와서 뭘 바라고 나타난 거야? 우리 가족 다 망쳐놓고 또 뭘 더 망치려고? 말순의 독설에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 진실은 내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제가 있으면 이 집안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윤정의 말에 은숙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은숙이 윤정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윤정이 떠나려는 순간 은숙은 모든 것을 걸고 외쳤습니다. 청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제발 가지 마. 은숙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은숙의 절절한 외침 이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결국 떠나지 않고 근처 모텔에 머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민호와 정호도 각자의 방에서 어머니와 갑자기 나타난 누나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정호였어요. 형, 우리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지 않아? 정호의 말에 민호도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 맞잖아. 하지만 어머니 나이를 생각해봐.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잖아. 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1960년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두 아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윤정은 모텔에서 홀로 지난 40여 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야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망의 마음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혼자 윤정이 머무는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정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은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정은 문을 열었어요. 그때 나는 19살이었어. 너를 낳고 키우고 싶었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어. 은숙의 눈물 섞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 나는 그걸 믿고 살았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다른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항상 첫 아이 생각을 했어. 은숙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윤정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어요? 윤정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리워했어.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잊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숙은 윤정이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었고 윤정은 자신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상처와 그리움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은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정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정호의 어색한 인사에 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정호야. 누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매정했어요. 민호의 사과에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내가 미안해. 너희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말순만이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은숙은 더 이상 신우이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고마웠어.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은숙의 의외의 말에 말순이 당황했어요. 이제 나도 내 식대로 살아볼 거야.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어. 은숙의 당당한 모습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말순도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어요.
말순의 말에 은숙이 놀랐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혼자 살 집을 구해놨어요. 이제 언니네 가족들끼리 잘 지내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은숙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우리 그동안 미안했어. 고마웠고. 예상치 못한 은숙의 따뜻한 말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말순이 떠난 후 집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윤정은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민호의 결혼 문제도 수진이 직접 찾아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라며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에서 네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은숙은 가운데서 윤정과 민호의 팔짱을 끼고 정호는 뒤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윤정의 말에 은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 딸아. 길었던 이별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죠.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네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